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119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머릿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앞에 선 지혜. 새해의 태양은 매일 새로이 떠오르지만 우리 몸은 세월의 흐름을 정직하게 새겨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항노화라는 이름 아래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고 지쳐가는 몸을 다그치며 젊음의 문턱을 서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삶은 세월을 거스르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유연함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시영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늙음을 적대시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몸과 화해하는 순노화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수를 알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노년은 추함이 아닌 농밀한 풍요로 다가올 것입니다. 순노화의 지혜. 이시영. 강연의 주제가 항노화라고 했다. 곤란한 주제다. 나는 항노화라는 말을 무척이나 시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노화를 굳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항할 전략을 짜봐야 소용없는 일. 늙지 않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늙음은 탄생과 죽음처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잘 늙는 방법이란 항노화가 아니라 순노화가 답이다. 나는 한 번도 늙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때그때 나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 자연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언제부턴가 늙음을 부정적인 것, 싫은 것, 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맞서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어지는 법,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는 법 등이 유행을 타고 항노화가 붙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늙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눈도 나빠지고 귀도 안 들리게 되고 이빨도 부실해지고 무릎도 삐걱댄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게 되고 보청기를 하고 의치를 하게 되고 인공관절이 필요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늙음의 반쪽만 보는 것이다. 늙음은 농밀하고 풍요로운 것이다. 사고와 사유도 깊어지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깊어진다. 그래서 내면의 삶은 더 부유해진다. 나이가 들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니 노화를 꼭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금방 본 것인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 물어보면 그만이다. 내 분수를 알아차리자. 예전에는 강원도의 섬마을을 갈 때마다 깔딱고개를 한다름에 오르내렸었다. 종자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깔딱고개는 200m 남짓으로 거리는 짧지만 이름에 걸맞게 경사가 급한 고갯길이다. 나는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지만 깔딱고개를 포기하고 쉬운 길을 골라서 간 지가 한참 되었다. 내 분수를 알아차린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옆에서 누가 잡아주면 마음이 든든하다. 남들 눈이 무서워 손사래를 칠 일이 아니다.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청해야 한다. 나이 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꾸 늙어가는 자신이 부끄럽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제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인심을 보통 넉넉하게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체력 즉 신체 에너지의 20% 정도만 가동해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놓았다.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해도 마라톤 풀코스는 못 뛸지언정 당장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예전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올챙이적 생각만 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일만 해도 그렇다. 한창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졌는데 이제는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최소한 7시간은 푹 자야 건강에 좋다는데 잠을 잘 못 자니 이러다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한다. 원래 인간의 신체 활동 곡선은 90분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젊을 때는 낮에 한창 일을 해야 하므로 그 곡선을 무시하게 되고 잠깐씩 졸음이 쏟아져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낮에 졸릴 때마다 토막잠을 자도 뭘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밤에 꼬박 8시간을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길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려는 신호가 아니라 원래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잘 수도 없고 잘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잠이란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억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게 잠이다. 잠이 불편하면 공부를 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 정신이 피곤할 일도 없다. 그러니 밤이 됐다고 잠이 저절로 온다면 그거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잠깐 스르륵 눈을 감는 듯 하더니 순간적으로 꾸벅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깜빡깜빡 잠이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나이 든 몸이 즉각적으로 피로를 푸는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한 뒤 잠자리에 들고 새벽 4,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한번 잠이 들면 잘 깨지 않고 푹 자는 편이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면 패턴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다.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매일 20분 정도씩 낮잠을 자야 하루를 버틸 수 있다.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 나이 든 내 몸에 대한 대접 같은 것이다. 젊을 때야 앉아서 책상 위에 엎드린 채로 잠시 자거나 의자의 뒤로 몸을 기대고 자도 되지만 이젠 뼈도 쉬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몸을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야 자는 동안 뼈도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세월을 역행하려 발버둥 쳐봐야 늙음은 어쩔 수 없다.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며 늙음과 동지가 되려면 한창 시절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잘 늙는 일이란 이렇게 겉에서부터 시작된다. 얼굴이 가장 먼저 늙음이 닥치는 곳이고 우리의 눈이 가장 예민하게 늙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노화라고 하여 늙음에 항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늙음을 어떻게든 물리쳐보려고 애면글면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데리고 살라는 얘기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육신의 불편함에 적응하고 삶의 질과 나의 자존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맺는 말 동행, 늙음과 친구가 되는 길. 이시영 박사님의 말씀처럼 순노화는 결코 세월에 무릎을 꿇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나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 삶의 질과 자존감을 지켜내려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낮잠으로 뼈의 휴식을 돕는 일은 부끄러운 퇴보가 아니라 나이 든 내 몸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대접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 여유를 갖고 가파른 고갯길 대신 완만한 길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어른답게 만듭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 늙음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애쓰기보다 옆에 두고 정답게 대화하며 걷는 지혜로운 동행을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